현재 시장은 경기에 대한 기대를 매우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주택, 부동산 데이터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매번 반복되던 패턴과 지금도 유사하게 경기 침체 전 경기 낙관론이 절정에 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매번 반복되던 그런 모습이죠. 경기 침체가 임박하기 전에 시장의 기대는 높은 확률로 낙관론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10월 기존주택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면 9월에 비해 마이너스 4.1%가 감소된 것이죠. 379만 건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 14.6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위치는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차트는 기존 주택 판매의 중앙값입니다. 1년 전보다는 3.4% 올랐고 39만 1,80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해서 전년 대비 가격이 인상한 모습이죠. 고점에서 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감률로 보더라도 23년 10월 기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2년 10월 YOY로 봤을 때 3.4% 플러스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주택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기존 주택 거래 보시게 되면 급감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중앙값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가격이 이렇게 지탱해주는 원인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매매를 하게 된 경우 높은 모기지로 대출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할 그런 거래자가 적겠죠. 따라서 신규주택 위주로 일부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 중심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기존 주택의 중앙 가격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공급되어 오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시는 차트는 현재 10월 말 현재 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입니다. 115만 채가 10월 기준으로 집계가 된 거고요. 전년 대비로는 5.7%가 감소한 겁니다. 전년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조금 물량 자체가 감소한 수준이죠. 이게 코로나 직전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적은 수준의 기존 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다만 바닥을 찍고 기존 주택 재고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5.7%가 낮고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바닥을 찍고 기존 주택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판매 속도로 감안했을 때 판매가 될 개월수입니다. 3.6이라는 숫자가 잡혔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재고가 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여전히 보여지는 이유는 이 판매 속도가 적정 수준이 한 6개월 정도로 보는 게 시장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바닥에서 속도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직전 수준인 절반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택의 재고가 조금 늘어난 게 집주인이 물량을 내놓은 것보다는 사실 신규 주택이 신규 매물이 등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이 다 소화를 못한 부분이 기존 주택의 신규 매물로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소폭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주택을 구매한 비율 28%로 집계가 됐는데 1년 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지난 평균이 40% 정도가 되거든요.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현금으로만 거래한 부분입니다. 작년 26%에서 29%로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현재 주택 시장에 거래되는 대부분
이렇게 현금을 주고 사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모기지 대출자들에 의한 전체 주택 판매는 여전히 급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일부 고급주택 위주의 판매가 모기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겠죠.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신규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기존 주택에 새롭게 등록이 되면서 전체 재고 수준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 봤을 땐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이 재고를 처리하는 속도도 3.6개월 정도 수준이고 정상 수치가 6개월 정도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현재 거래량은 급감했고 가격은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주택 부동산 경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안해서 보셔야겠죠. 지금 현재 남은 건 가격인데 부동산도 뭐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붕괴될 때 가격 급락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격이 먼저 빠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이미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투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임박한 것이지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그런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중앙 가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가격이 안 떨어졌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는 거겠죠. 전체적인 주택 부동산 경기의 수준이 어떤지 살피는 게 중요한 것인데 현저하게 줄어든 이 거래량, 이 상태에서 가격은 상당한 왜곡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든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죠. 기존 주택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감을 했는데 이게 과거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차트로 보시면 21년 1월부터 판매량이 줄었는데요. 지금 이 고점이었죠. 21년 1월부터 좀 줄어드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죠. 이 모습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70년대, 80년대 과거 사례를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짙은 색은 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판매량이 약 42% 정도 줄어든 수준이죠. 이게 08년 위기를 봤을 때 같은 위치고 08년 때도 43%, 33개월 정도 위치했을 때 이 정도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경기 침체와도 상당히 같은 레벨이죠. 그때도 지금 33개월 정도 왔을 때 마이너스 44%니까 상당히 같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뭐 과거에 이렇게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경기 침체 모두 판매량이 더 떨어졌고 더 나아가 보면 뭐 50%까지 더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엿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주택 매매 판매량 감소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주택 가격의 변화입니다. 21년 1월부터 판매량이 급감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때서부터의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죠. 현재는 29%가 좀 오른 상승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08년도 위기 때는 오히려 7% 정도 하락한 모습, 70년대, 80년대 경기 침체는 25%로 상승한 모습. 그러니까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올랐었던 사례도 경기 침체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말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신규 주택이죠. 허가, 착공, 완공 건수. 전체적으로 보시면 쭉 하락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1년 10월 이 수준인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건축 허가는 4.4%가 낮아졌고 착공도 4.2% 낮아졌습니다. 다만 완공이죠. 완공 같은 이 초록색은 뭐 이때 대비 4.6%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보였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1년 이 고점 대비 허가와 착공 건수는 낮아졌습니다. 다만 완공은 완만하게 증가한 모습이 잡혔는데 이는 결국 공정률을 느리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경제 불안정이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표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급격하게 늘어났던 허가와 착공 건수가
그대로 완공으로 이어진다면 지금도 폭발적으로 완공이 이렇게 집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뜻이죠.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한다는 그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부분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21년 10월 달이 모기지 금리가 3%대였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이 높아졌고 대출 받기도 까다로워졌죠. 따라서 주택 구매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금융적, 금리적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 것입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이 완공을 꺼리거나 늦추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완공은 사실 만만하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시차가 걸리죠. 허가하고 착공한 이후에 공사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주택 시장 심리 결국에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10월 기준이 34입니다. 전저점에 거의 위치를 한 것이죠. 지금 7월달 56을 기록하면서 기준선이 50이기 때문에 주택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반등한다라고 했던 시점이 올해 상반기 끝물이죠. 7월달입니다. 그리고 다시 급감을 해서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22년 12월 31일 가장 나쁘다고 했던 경기가 31이니까 상당히 그 위치까지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시장은 경기 선행지표로 보고 있죠. 한마디로 주택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가장 큰 재화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재화예요. 따라서 여기에 파급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이 있는데 일단 주택 건설에 직접적인 활동을 갖는 사람들, 주택업자들이 되겠죠. 그다음 부동산 시장에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중개업소를 비롯해서 가구, 내구재, 고가의 가전 등등이 상당히 수요가 촉진되는 게 그런 주택 부동산의 특징인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업자들, 부동산 부분,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다양하게 연관된 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주택 부동산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전반에 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죠. 상당히 급감한 수준이라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요 자산이죠. 주택 가격의 변동은 소비자들이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호황일 때 경기 확장을 시사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하락 국면에 있을 때 침체 구간으로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준선이 50이거든요. 현재의 낮은 구간, 지금의 위치는 과거 금융위기 또는 90년도 경기 침체 그 레벨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명백한 하락 국면이고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위축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시장도 경기를 선행해서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고 또 하나는 미국 소비죠. 특별히 이제 연체율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 소비는 일반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더 빌려서 소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수준에 처한 것이죠. 보시게 되면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대출의 이제 연체율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7.5%를 기록을 해서 이 위치가 과거에 없었던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인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고 경기 침체고 이게 00년도 IT 버블입니다. 그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이게 소액대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집계됐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는 약한 고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소득이 줄어들고 여기에 고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런 누적된 스트레스가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체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에 금융기관 여전히 대출 기준을 강화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준이 22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부도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더 치솟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1% 남짓이던 부분이 금리를 올리면서 현재는 5% 이상까지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높거나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이자율로 받는 기업들이 전체 고용에서 1100만 개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것이죠. 화일드가 되겠죠. 이렇게 취약한 기업들이 고용이 차지하는 게 800만 개에 달하는 겁니다. 이들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결국 실업률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뜻은 24년 들어서 대량 해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일부 은행에 대해서 연준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겠죠. 은행을 망하게 그냥 그대로 두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등급이 좋은 회사가 아니라 높은 수익률로 회사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더 나아가서 하이힐드 채권으로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용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높은 회사채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게 1100만 개고, 하이힐드 수준의 대출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갖춘 게 800만 개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채무 불이행 증가하게 되고, 이건 연준이 막아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실업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제가 꾸준히 강조했던 24년부터 도래하게 될 이 회사채들의 리파이싱의 우려, 이게 상업용 부동산과 맞물리는 시점이 24년도입니다. 네, 시장은 어느 때보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와 낙관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모든 경기 침체 전 시장의 판단은 늘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렸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의 급락도 똑같았죠. 매번 비슷하게 나타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이 가격, 말씀드렸지만 투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다면 가격의 급락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실제 부도 확률이 높아지고 취약한 기업들의 실업률이 치솟게 되면 결국 시장 가격도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무너지는 것이 가격의 특징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 부동산 시장의 급락 관련된 내용과 소규모 신용카드 연체율의 급증된 부분, 더불어서 부도 확률이 높아져 있는 그런 취약한 기업들이 많은 비중으로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24년 맞물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예상이 된다. 무엇보다도 낙관론 기대가 한껏 높아진 지금이 오히려 경기 침체 전 그런 시기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